이름이란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그것은 자신을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요양원 창가에 앉아 작은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이순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사이로 최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말투가 좋았어요. 그녀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나쁘지 않구나. 단정한 회색 니트 위로 떨리는 손가락이 수첩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요양원 생활 7년째, 이순자는 방문객이라곤 없는 무연고 노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방에 놓인 물건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지금은 오직 낡은 수첩만이 그녀의 유일한 보물이었죠. 오늘은 수첩에 뭘 적으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수첩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덮었어요. 비밀이야.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이순자의 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햇살이 정말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할머니라는 말이 이순자의 귀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어머니나 할머니라고 불린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과거, 그녀는 김재흥 그룹 창업자의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가로 보내진 후 그녀의 존재는 가족의 기록에서 지워졌죠. 지연아, 내가 불러주는 내 이름이 좋구나. 이순자가 문득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이순자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담긴 외로움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순자는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녀의 손글씨는 놀라울 정도로 단정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수첩의 한 페이지가 반복해서 넘겨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하나의 이름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죠. 김도현. 지연이 작게 읊조렸습니다. 이순자는 갑자기 수첩을 덮었어요. 보지 마라. 아직은.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순자의 희미한 숨결처럼 가볍게 방을 스쳐 지나갔죠. 그녀의 눈에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궁금증이 일었지만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유나가 올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순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12살 유나는 지연의 조카로 이순자에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순수한 미소는 이순자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 같은 존재였죠. 그 아이가 올 거니? 좋구나. 이순자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어요. 지연은 이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누구보다 따뜻했죠.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순자를 진심으로 이순자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자신과 유나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요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가 흘렀습니다. 소독약과 시간이 섞인 듯한 특유의 향이었죠. 지연은 이순자의 방을 나와 간호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전화 왔었어요. 김재흥 그룹에서요. 동료 간호사의 말에 지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재흥 그룹. 이순자가 결코 언급하지 않는 그 이름이었죠. 지연은 이순자의 과거에 대해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가끔 잠들기 전 중얼거리는 이름들, 그리고 수첩에 적힌 단서들로 그녀가 재벌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누구더라? 김성민이라고 했나? 부회장이라던데. 지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한 이유가 뭘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연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순자가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 가져온 작은 트렁크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그 트렁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순자의 과거,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이 트렁크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지연 씨? 뒤돌아보니 박성철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의 담당 요양보호사가 맞습니까?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까요?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니 어제 적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지연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이순자는 창가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녀의 다리는 자신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단정한 글씨를 쓸 수 있었고 마음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생각에 잠긴 듯 했죠. 할머니, 주무셨어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잤단다. 지연은 이순자 곁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박성철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이순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성철이가,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이순자를 바라봤어요. 아시는 분이었어요? 이순자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이었지. 침묵이 방 안을 채웠어요. 지연은 이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김재흥 그룹의 김성민 부회장님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이순자의 눈에 잠시 분노의 빛이 스쳤지만 곧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나 보구나. 지연은 이순자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기에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런 냉담함을 보이는 걸까요?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내일. 이순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내 수첩을 잘 보관해 주렴. 내게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구나.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순자의 말에는 예감이 담겨 있었죠. 마치 내일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익숙한 이곳에 김재흥 그룹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은 잔잔한 물결에 던져진 돌 같았어요. 지연은 이순자의 머리를 빗겨주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이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과 체념, 그리고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아니, 이제 와서 무슨 긴장이니? 다 지나간 일이지. 오늘따라 더 예쁘게 해드릴게요. 지연은 이순자의 하얀 머리카락을 정성껏 빗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지연의 손길에 눈을 감았어요. 내 머리를 이렇게 빗어준 사람은 엄마 이후로 너뿐이구나. 그 말에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순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기억나지 않는구나. 내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 이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저 따뜻했다는 느낌만 남아있지. 대화가 이어지려던 순간 요양원 정문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 검은색 고급 세단이 3대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 혼자 만나야겠다. 내가 있으면 내가 할 말을 못할 것 같구나. 지연은 망설였지만 이순자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지연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어요.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은 60대 중반의 박성철 변호사였습니다. 그 뒤로 50대 후반의 남자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남자는 김성민, 여자는 김서연이었습니다. 김재흥 그룹의 현 부회장과 그의 여동생이죠. 오랜만입니다, 이순자 씨. 김성민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순자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30년 만이구나.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내 나이가 30이었지. 김서연은 불편한 듯 자리에 앉았어요. 언니, 건강은 어떠세요? 이순자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언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 없잖니?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박성철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김성민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언니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서입니다. 이순자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했단 말이니? 그룹 지분 5%가 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활한 지 벌써 7년이 넘었고 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순자가 손을 들어 김성민의 말을 끊었어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본론만 말해라. 김서연이 나섰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 지분을 인수하고 싶어요. 적절한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어요. 방 안의 세 사람 모두 그 수첩을 주시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란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김성민이 물었습니다. 이순자의 눈에서 오랜 세월의 아픔이 묻어났어요. 내 아버지, 김재흥은 내게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나를 만든 사람일 뿐이지. 단 한 번도 딸이라고 불러준 적 없었으니까. 김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그룹의 운영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혼선? 이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 걱정되니? 김성민은 참을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순자 씨, 우리는 선의로 찾아온 겁니다. 당신의 남은 생활이 편안하도록 돕고 싶을 뿐이에요. 이순자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내 유언장은 준비되어 있나요?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순자 여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민과 김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순자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지. 조건이라니요? 김성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경계심이 서렸어요. 이순자는 침착하게 수첩을 넘겼습니다. 오랜 시간 써내려간 그녀의 기록들이 가득한 페이지들이 넘어갔어요. 내 장례식에 너희 가족이 모두 참석하는 것. 그리고 내 유언장이 공개될 때 함께 있는 것. 김서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례식이라니, 언니 왜 그런 불길한 이야기를. 나이 든 사람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불길하지? 이순자가 평온하게 말했어요. 내 인생은 곧 끝나가고 있어.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였는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싶었는지 너희가 알아주길 바랄 뿐이야. 김성민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야 얼마든지요. 박성철 변호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면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휴식이 필요하실 것 같군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빛도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은 사람의 단호함과도 같았습니다. 김성민과 김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언니.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지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순자는 지연을 보자 비로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지연은 이순자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살폈어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좀 쉬세요. 지연아, 이순자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수첩을 내게 주고 싶구나. 지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할머니의 소중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은 너뿐이야.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수첩은 내 인생의 기록이란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사랑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이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박성철 변호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단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철 변호사요? 이순자는 수첩 안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도현이란다.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었지. 지연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은 분명 이순자였고 그녀 옆에 남자는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박성철은 도현의 아들이란다. 이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도현이 떠난 후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성철이를 낳았지. 하지만 도현은 내게 쓴 마지막 편지에서 자신의 아들이 언젠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이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님, 약속해 주렴. 내가 떠난 후에 이 수첩을 읽어볼 거라고. 이순자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요양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야간 근무를 자원했어요. 이순자의 방 앞에서 그녀는 문득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순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문을 살짝 열자 이순자가 창가에 앉아 수첩을 펼쳐놓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내 아들이 내 약속을 지켰구나. 이제 나도 내 약속을 지킬 차례야. 지연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이순자의 사적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평생 인연도 닿지 않았던 이복. 형제자매보다 과거의 사랑이 남긴 인연이 이순자에게 더 소중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출근했을 때 요양원은 분주했습니다. 이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연은 서둘러 이순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이순자는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수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연이 이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리지만 따뜻했어요. 지연아, 내가 왔구나.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순자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제발. 내 이름을 불러줄래? 이순자가 부탁했습니다. 지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순자 할머니. 이순자의 눈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이순자. 내 이름을 마지막까지 불러준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 남이었구나. 이순자의 장례식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재흥 그룹의 고위 임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요양원의 직원들과 몇몇 노인들까지. 그러나 진정으로 그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지연과 그녀의 조카 유나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의 한쪽에는 이순자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이순자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아름답고 강인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죠. 지연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순자의 진짜 삶, 그녀가 누구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지연 씨. 박성철 변호사의 목소리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유언장 낭독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가시죠. 대기실에는 김성민과 김서연, 그리고 몇몇 김재흥 그룹의 중역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예의를 갖추고 있을 뿐이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고 이순자 여사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박성철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이 유언장은 이순자 여사의 자필과 서명으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목을 가다듬더니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은 이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이순자라는 이름을요. 그의 질문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 이순자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나의 마지막 뜻을 밝힙니다. 김성민과 김서연은 미세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김재흥 그룹의 지분 5%와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최지연에게 양도합니다. 내가 가진 단 하나의 사랑, 도연의 아들이 이 아이를 지켜봐 주었고 나를 딸이라 불러준 건 지연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충격과 동요가 일었습니다. 김성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연이라니 누구입니까? 박성철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 최지연이 이 유산을 거부할 경우 모든 재산은 이순자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될 것을 명시합니다. 이 재단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과 고령 노인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김서연이 분노에 차 말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가족이. 침묵해 주십시오. 박성철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아직 유언장 낭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내 수첩은 최지연에게 남깁니다. 이 수첩에는 내 인생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지연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순자가 자신에게 그룹 지분을 남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철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성민과 김서연에게.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희도 그저 너희 아버지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박성철은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김성민이 분노에 차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분명 조작된 것입니다. 도연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박성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김도연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순자 여사는 제 아버지의 유일한 참사랑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이런 방식으로 공개되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순자 여사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박성철이 말을 이었어요. 그분들의 사랑은 김재흥에 의해 강제로 끊어졌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순자 여사를 찾아 돕겠다는 약속을 받으셨죠. 그렇게 7년 전부터 저는 이순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김서연이 지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 내용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분을 원하지 않아요.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모든 재산은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만 이 수천만 간직하겠습니다. 김성민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 지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기나 합니까? 수백억 원이 넘는다고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기억되는 것이었어요. 박성철이 지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당신을 신뢰하셨어요. 수첩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녀는 이순자의 수첩을 들고 요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치자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첩의 페이지들은 이순자의 인생을 연대순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수첩은 1940년대 이순자가 태어난 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김재흥의 딸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는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스쳐 지나간 여인에 불과했다. 지연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순자의 어린 시절은 외로움과 거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외가에서 자라며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은 어린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이순자의 청년기가 나왔어요.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그곳에서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김도현이라는 청년이었죠. 도현은 내게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그는 내 출신을 알고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김재응의 세력이 커지면서 그는 자신의 숨겨진 딸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도현의 가족을 위협해 그들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도현은 갑자기 나를 떠났다.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내 아버지가 그의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을. 그리고 도현은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이순자의 글씨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눈물 자국으로 보이는 얼룩도 있었어요. 지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이순자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수첩은 계속되었어요. 이순자는 그 이후 결혼했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는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몇이나 될까? 도현 그리고 남편. 단 두 사람뿐이었다. 이순자의 중년 시절 김재응이 그녀를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거대 기업의 총수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과거 실수를 보상하겠다며 그녀에게 지분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순자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내민 돈이 아니라 단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순자의 인생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들에 도달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7년간의 기록이었죠. 오늘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왔다. 최지연이라는 젊은 여성이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순자 할머니라고. 지연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순자가 자신을 처음 만난 날의 기록이었어요. 페이지마다 지연에 대한 관찰과 감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내게 할머니라고 부른다.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불러준다. 오늘 지연의 조카 유나가 왔다. 12살짜리 아이인데 나를 보자마자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겼다. 내 심장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에게 자신과 유나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순자에게 그녀가 평생 원했던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었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발견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순자가 생애 마지막 날들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어요. 오늘 성철이 왔다. 그는 도현의 눈을 가졌다. 도현이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내게 약속했던 대로 돌아가시기 전 아들에게 나를 찾으라고 부탁했다고. 도현의 마지막 선물이구나. 이제 나도 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순자의 마지막 선물은 그녀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된 사랑과 용서였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혈연이 아닌 그녀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첩의 맨 뒷장에는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이순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죠. 순자에게 내가 떠나는 이유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을 위협했고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 사랑하는 도현으로부터.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순자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었던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박성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밤새 읽은 이순자의 수첩이 그녀의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그녀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맞이했습니다. 최지연 씨 오셨군요. 앉으시죠. 지연은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님, 이순자 할머니의 유언대로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박성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도 그렇게 되리라 믿고 계셨어요. 지연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김도연 씨의 편지도요. 박성철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순자 여사님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 이순자 여사님을 찾아 그분을 도우라는 것이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김성민 씨와 김서연 씨는 어떻게 됐나요?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까요? 박성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도 충격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어제 김서연 씨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아버지 김재응이 남긴 또 다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슨 편지인가요? 김재응이 이순자 여사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보내지 못한. 박성철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김서연 씨가 이것을 이순자 여사님 묘에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순자, 너는 내 딸이다. 김성민 씨와 김서연 씨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평생 후회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성철이 말했어요. 이순자 여사님의 마지막 선물은 그들에게도 닿은 것 같군요. 일주일 후 간소하게 진행된 이순자 장학재단 설립식이 있었습니다. 지연과 박성철, 그리고 놀랍게도 김서연이 참석했어요. 김서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지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순자 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모르고 지냈던 언니의 삶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지연은 김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원하셨을 뿐이죠. 김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언니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설립식이 끝난 후 지연은 유나와 함께 이순자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 놓고 간 꽃다발이 있었어요.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자 언니에게 비로소 당신을 언니라고 부릅니다. 마이너스 서연. 유나는 묘 앞에 작은 수첩을 놓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든 수첩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수첩에 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할머니처럼요. 지연은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멀리서 박성철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간직해오던 사진들입니다. 박성철이 말했어요. 이순자 여사님과 함께했던 짧지만 소중했던 시간들이죠. 이제 이 재단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연은 사진첩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 사진들은 재단의 첫 번째 전시회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다라는 주제로요. 석양이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그들은 이순자의 묘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계속해서 불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순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연은 이순자 장학재단의 첫 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요양원 노인들과 보육원 아이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지연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이순자의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김도현과 함께 찍은 사진부터 요양원에서의 모습까지
그녀의 인생을 담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그녀의 수첩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지연 씨, 손님들이 오고 계세요. 재단의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옆에는 13살이 된 유나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유나? 지연이 물었어요. 유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할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물론이지.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양원의 노인들과 보육원의 아이들, 그리고 놀랍게도 김성민과 김서연도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이제 그들도 이순자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으셨습니다. 이름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증표라는 것을요. 청중들은 조용히 지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의 노인들은 특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수첩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내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들이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름 짝꿍 프로그램이었어요. 요양원 노인들과 보육원 아이들이 짝을 이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인들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행사장을 가득 채웠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유나가 단상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직접 작사한 이름을 기억해요라는 노래였어요.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 노래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김서연은 행사가 끝난 후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지연 씨. 오늘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모두 이순자 할머니의 선물이에요. 그날 밤 지연은 이순자가 살던 요양원 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이순자 기억의 방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녀의 물건들과 사진, 그리고 수첩의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순자가 평생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고 마치 이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순자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다 이순자 이야기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요양원 자원봉사자의 수는 크게 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김성민과 김서연은 조용히 재단의 후원을 시작했어요. 그들도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지연은 가끔 혼자 이순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순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내 이름을 불러줘서 고마워. 그리고 지연은 항상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이름이란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순자는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이름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유나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이름은 유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순자 할머니의 손녀예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순자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인간적 진심, 말 한마디와 손길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은 지연과 유나를 통해, 그리고 이순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작고도 깊은 흔적입니다.
이순자라는 이름은 이제 단지 한 노인의 과거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까지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하고 싶은 이름을 남겨주세요. 혹은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당신만의 이순자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